나왔어.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얼룩 빼기 힘들어요. 힘든데 그 얼룩 빼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걸 하시면 돼요. 자, 얼룩 빼기. 오늘 교육은 주제는 얼룩 빼기 주법입니다. 그러면 일반 얼룩, 그리고 표백제 바로 알기, 특수 얼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내가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자, 얼룩 빼기 들어가기 전에 얼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얼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얼룩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얼룩이는 묻는 게 너무 많죠?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종류들이 많은데 그 얼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얼룩 제거에 접근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얼룩의 기본, 응용하는 방법, 진단 능력, 제거 능력, 후처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자리가 좀 이상하네. 사람이 항상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서니까 좀 안 되네. 자, 일반 얼룩. 우리가 일반 얼룩 하는 건 뭡니까? 일반 얼룩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탁 요금 속에 포함된 얼룩. 그거는 일반 얼룩이에요. 세탁 요금, 자, 우리가 세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하면은 때가 있고 얼룩이 있죠. 때는 뭐로 빠집니까? 세제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세제, 서리쇼프라든지 뭐 일반 드라이쇼프라든지 하이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세제에 의해서 빠지는 것은 얼룩이 아닙니다. 그건 때라고 보면 됩니다. 때. 얼룩은 어디서 개념을 둬야 되냐면 세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걸 얼룩으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얼룩은 자, 어디까지 우리도 커트라인이 있어야 돼요. 고객한테 얼룩 빼기를 할 때 요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무조건 얼룩 빼기라 하니까 사람들 전부 얼룩 빼기는 다 돈 받아야 된다. 일본, 여러분들 일본은 가신 분도 있지만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일본은 다 얼룩 빼기 하는데 돈 받더라. 그러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본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기본 없이 아무거나 얼룩 빼기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얼룩이라 하는 것은 세제로 나가지 않는, 세탁을 했을 때 나가지 않는 것을 얼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 얼룩이 있어요. 유성, 수성, 탄닌, 단백질. 이거는 기본 세탁료에 포함이 된 겁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양복 한 벌 6,000원 받는다. 8,000원 받는다. 그러면 그 속에 요 정도 얼룩은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특수 얼룩. 이거 별도 요금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까지는 기본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헷갈리길 요거도 돈을 받아야 될까? 요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돈을 안 받아. 정작 받아야 될 거는 특수 얼룩, 오래된 얼룩들. 요거는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또 사람들이 안 받고 요거도 안 받고 그러면은 얼룩 빼기 어떻습니까? 얼룩 빼기 하나 하려면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많은 시간 것도 걸리고 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도 얼룩을 빼려고 덤비드는 사람은 그래도 좀 배웠다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색깔업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개업소가 있다. 100개업소에서 얼룩 빼기를 감히 덤비드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한 50% 될까요? 특수 얼룩까지 덤비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여러 곳에서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얼룩 빼기가 어떤 것이다 대강 하니까 얼룩을 빼고 일합니다. 그런데 얼룩 빼기는 참 힘든 거예요. 저도 해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얼룩을 어떻게 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룩을 어떻게 이거는 무엇이다 단정할 수 있는 그걸 아셔야지 얼룩 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얼룩 빼기 하는데 무슨 작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일반 얼룩부터 봅시다. 일반 얼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흘린 음식물이라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차에서 튄 오일이라든지 각 여러 가지 있죠. 일반적으로 묻는 거. 그런 것들은 일반 얼룩입니다. 그런 얼룩들은 크게 나누면은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탄닌계가 있고 단백질계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준에서는 기본적으로 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소비자들한테 그러죠. 뭔가 묻으면은 빨리 가져오세요. 항상 그런 소리를 매일 하죠. 손님들한테. 묻은 거, 여러분도 그건 뭐냐. 묻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얼룩들은, 자, 한번 봅시다. 항상 강의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얼룩의 구성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단이 있어요. 얼룩이 하나, 둘, 세 개. 항상 옷에 얼룩이 묻으면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묻습니다. 제일 위에 묻는 얼룩이 유성입니다. 유성. 두 번째, 수성. 요 안에 불용성. 불용성은 쉽게 말하면 색소죠, 색소. 색소. 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가 한 방울 튀었다. 김치찌개 국물이 하나 튀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김치찌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김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돼지고기 속에 지방이 있죠. 기름이 있고 그러면 일반적인 조미료가 있고 그리고 고춧가루 속에 들어있는 색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즐겨 먹는 김치찌개가 종합얼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얼룩. 그런데 그 얼룩을 못 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다고. 제일 쉬운 거면서 제일 어려운 거다. 어디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김치가 마찬가지고. 김치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김치도 종합얼룩입니다. 자, 김치 한번 보세요. 김치를 담글 때 뭐 씁니까? 고춧가루 쓰죠. 색소가 들어있어요. 탄닌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금, 염분 들어있죠. 그리고 자, 이 서울 사람들은 또 이 젓갈을 많이 안 넣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은 젓갈을 많이 넣는데 그 젓갈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단백질계가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계.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있지만은 기름 성분도 들어있겠죠. 생선에서 나오는 유지방. 그러면 그게 바로 종합이에요. 종합. 김치 국물을 하나 잘 지은 놈에도 기술이에요. 그런데 하얀 면바지에 김치 국물이 하나 탁 튀다. 그거 못 지우는 사람 많아요. 요즘은 약품이 좋아서 지우는 게 잘 지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거 못 지우는 사람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못 지웠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어떻게 지우는지 몰랐어요. 뭐 어떻게 지우냐? 다 물어보면 하는 소리가 비누 갖다 발라가지고 문지르면 나간다. 근데 비누 못 바르는 옷은 어떡할 거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물하고 기름하고 어때요? 컵에다가 물하고 기름하고 딱 넣어놓으면 물이 밑에 내려갑니까? 위에 올라옵니까? 위에 올라오죠? 그건 고로 뭐냐면 모든 얼룩은 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게. 옷에 묻었을 때 흡착할 때 제일 위에 커버를 하고 있는 게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 그러면은 자, 오늘 제가 이 앞에다가 뭐 나래비를 쫙 씌워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 회사가 다 달라요. 요거는 일본에 있는 프로피토로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에비스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타나카 방식이고, 요거는 타나카 방식입니다. 요거는 다른 건데, 각 메이커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다 있죠. 왜 저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느냐? 얼룩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기본만 지켜주면은 절대 혼돈되지 않습니다. 자, 첫째가 유성이죠. 이거 보면 다 1번들은 보면 다 유성이에요. 1번은 다 유성입니다. 그리고 2번 자, 1번 유성입니다. 요것도 유성, 요것도 유성, 요것도 유성. 그럼 2번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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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다 수성이에요. 요거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일이죠. 그죠? 전 세계의 약품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번 약품은 전부 유성약품, 2번 약품은 다 수성약품. 그런데 왜 구태여 번호를 적어놨느냐? 왜 적어놨겠어요? 번호를. 저 순서에 입각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얼룩이 묻었을 때 제일 뭐가 있습니까? 유성이 커버를 하고 있죠. 이 유성은 1번으로 빼는 거예요. 전부 다. 빼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수성으로 덤비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고로 뭐냐? 여러분들 지금 세탁하는데 드라이클리닝하고 물빨래 하면 때가 잘 나가죠? 물빨래하고 드라이클리닝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때 안 나가죠? 바로 고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얼룩이 묻었을 때 수용성으로 먼저 덤비들면 유용성이 고착이 되는 거예요. 물에 빨고 드라이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세탁은 옷을 전체적으로 얼룩을 뺀다. 전체 얼룩을 뺀다. 그리고 부분 얼룩 제거는 작은 부위를 부분적으로 뺀다. 하나의 부분 세탁 방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부분 세탁 방식.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얼룩은 1번, 2번, 3번, 4번에 준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3번. 3번은 거의 다 보면 탄닌계입니다. 탄닌계. 3번과 4번이 있는데 지금 요것도 보면 탄닌계입니다. 탄닌. 요것도 탄닌계. 탄닌계. 그런데 여기는 단학과 방식에서는 좀 달라요. 자, 단학과 방식이 다른 이유 한번 봅시다. 요거 1번 있고 수성 있고 바로 탄닌 있고 유수성입니다. 1번이 유성과 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탄닌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다른 곳은 보면은 유성, 수성 다 분리되어 있어요. 유성, 수성, 유성, 수성 다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탄학과 방식에서는 1번이 유성, 수성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혼합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약품들은 보면은 자 1번 쓰고 2번 쓰고 그 아무리 바빠도 1번 쓰고 2번 써줘야 돼요. 그런데 탄학과 방식에서는 우리가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약품 중에서 1번, 2번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걸 그래서 한 가지 약품으로 유수성이 제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이건 뭡니까 이게? 이게 스택입니다. 자, 스택은 이렇게 1번, 2번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유수성은 요 한 개로 끝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단백질하고, 탄닌계하고 단백질하고 또 보는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산가 알칼리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산가 알칼리로. 자, 유성, 성상이 뭡니까? 유성계 얼룩 제거제들. 산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중성입니까? 다른 분? 그것도 아직 모릅니까? 기름이 중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산가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산가 알칼리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디지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요거를 찍었을 때 7이 나오면은 중성입니다. 7성이죠. 중성이고 최상이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그 약품들은 됐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꼽으세요. 자, 보통 우리가 쓰는 약품들이 유성은 다 중성입니다. 기름 우리 솔벤트 찍어보세요. 중성인가 알칼리인가. 만약에 하나 기름이 산성이든 알칼리든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타나면 그건 잘못된 기름입니다.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더한 옷이 뭡니까? 드라이한 옷은 거의 다 순모 아니면 실크죠. 순모 아닌 건 실크인데 그 원단에다가 알칼리를 갖다 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기름은 중성이다. 기름은 중성이다 하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얼룩 빼기 약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기름은 중성이다. 그리고 요 수성은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자, 여기 하나의 세트된 상품입니다. 세트로 된 거. 항상 유성과 수성은 따라다니는 거죠. 중성 다음에 알칼리입니다. 중성 다음에. 수성약품이 알칼리가 아닌 산성으로 됐다. 그럼 문제가 많아요. 또 여기저기 설 수가 없어요. 항상 때를 빼기 위해서는 알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탄닌 한번 보죠. 탄닌. 요거는 산성입니다. 산성. 요거는 또 알칼리. 요렇게 해서 또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유성과 수성이 하나의 테마가 되고 그 다음에 탄닌과 단백질이 또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것도 순서에 입각해야 돼요. 나열을 했을 때 1번부터 4번이지 요것도 1, 2번 때 1, 2 순서 꼭 지켜줘야 돼요. 자, 탄닌 얼룩은 여러분들 탄닌 얼룩 하는데 탄닌 얼룩은 아셔야 될 게 탄닌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탄닌은 식물성에서 나온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잔디물, 포도주, 그 다음에 김치국물, 야 등등 식물에서 나온 모든 색깔들을 토탈해서 탄닌계 얼룩이라 얘기합니다. 탄닌계 얼룩. 이 탄닌계 얼룩에는 산성약품으로 지워져야 됩니다. 산성약품으로. 이 탄닌 얼룩을 알칼리 약품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탄닌 얼룩을 만약에 알칼리 약품으로 갖다 대었다. 그러면은 염색이 되고 고착이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 내가 못 빼는 거 남도 못 빼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뒤바꿔가지고 약품 처리를 했다. 그럼 빼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는 못 뺄 때는 뭔 작업을 다 하느냐? 이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표백제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요까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유성, 수성, 탄닌, 단백질까지는 기본에 준하는 건데 요 넘어가는 것들은 뭐냐? 이제 표백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까지는 쉬워요. 쉬운데 꼭 지켜줘야 될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유성 쓰고 수성 쓰고 탄닌 쓰고 단백질 쓰고 요것만 딱 지키면 돼요. 쉽죠? 머릿속에 이거는 기본으로 세탁을 하는 사람 같으면 기본으로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1번부터 나열해라 하면은 유성, 수성, 탄닌, 단백질 그러면 따로 분리시켜라. 그럼 유성 다음에 수성, 탄닌 다음에 단백질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학교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1, 2, 3, 4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탁업자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기 전에 산이냐 알칼리냐 이게 기초인데 산성과 알칼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신다고 저는 봅니다. 산성 알칼리를 구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구분을 못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못한다 하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머니에 다니면서 내가 쓰고 있는 약품들이 무엇인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다 찍어보시라니까. 찍어보고 약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중성, 요거는 산성, 요거는 알칼리 딱딱 적어 놓으시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군데 가요?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가시면은 약 리트머스 시험지로 다 찍어서 종이에다 찍어서 다 붙여 놓으세요. 산성약품, 알칼리 약품.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이 얼룩은 탄닌이니까 탄닌에는 산성을 대야 된다 하더라. 그럼 산성약품 쭉 있는 것 중에서 산성이라고 다 같은 산성이냐? 지금 우리가 그 1차 항공약품 보면은 산성계가 많죠. 개미산도 있고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산성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산성약품 중에서도 커피를 빼야 된다. 커피를 빼는 탄닌계가 있다. 그럼 그 산성을 쓰고 그런 식으로 준비에 입각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기본 세탁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지금부터 문제 요 밑에 표백, 흑솔루 요거의 요 기본을 모르면 요 밑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기본을 응용을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 보면 수성과 유성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수성과 유성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 더 한번 봅시다. 김치 국물을 지으려면은 유성 쓰고 수성 쓰고 또 탄닌게 쓰고 또 단백질도 써야 돼요. 김치 국물 속에 단백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종합얼룩이라고 그랬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음식물이 보면은 중성 아니면은 뭐 탄닌게 아니면은 단백질이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일본 음식은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일본 음식은 생으로 많이 먹죠. 혼합으로 해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음식들은 보면은 전부 짬뽕입니다. 짬뽕. 이것저것 넣어가 짬뽕이고 끓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일본 음식들은 보면 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그 독립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성이면 산성, 알칼리면 알칼리 정해져 있다고. 탄닌이면 탄닌. 그래서 약품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얼룩은 종합 얼룩이기 때문에, 짬뽕 얼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기에는 네 가지를 한 목에 다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 여러분들 항상 약품은 한 방에 끝나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런 약품은 세상에 잘 없어요. 한 방에 끝나는 약품이. 유성 나가고 기름 나가고 때 나가고 색깔 나가고 단백질 나가고 잘 없더라고. 그런데 응용편에서 보면은 이 스탱이라 하는 놈이 분명히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잖아요. 김치 국물 나갑니까 안 납니까? 나가죠. 김치 국물이 나간다는 거는 종합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자, 색소 나가죠. 색소. 김치 국물 속에 있는 빨간 색깔 탄닌이 나가야 될 거를 여기서 나가요. 그리고 단백질계 여기서 나가야 될 게 이거 같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세상도 급하게 살고 일도 빨리 해야 될 때는 기본만 알고 난 다음에는 응용만 하면 돼요. 그거를 전체를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기본에 준해서 충실히 기본을 알고 나서 응용을 해야지, 기본도 모르면서 응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한 개 제품으로 가지고 하면은 기본적인 건 다 나갑니다. 무슨 얼룩이든 묻어 돌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스탱입니다. 스탱 발라서 헤라질 사살하고 스팀 딱 주면은 어지간한 건 다 나갈 겁니다. 저기서 안 나가는 것들은, 자, 무슨 얼룩이겠습니까? 포도주를 완전 덮어쓰다. 와인을 덮어쓰다. 그럴 때 스탱 가지고 덤비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종합이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특출나게 지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도를 봤을 때 스탱을 여러분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스탱은 80%가 유성계입니다. 유성계. 유성이 80% 제일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저걸 100으로 봤을 때 80%는 유성이고, 그 다음에 한 15% 정도 15% 정도가 수성이고, 나머지 뭐 0.5 정도 0.5 정도가 탄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써보니까. 그러면 이 고로 뭐 말입니까? 묻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종합적으로 지지만은 만약에 와인이 묻었다. 그거는 뭡니까? 탄닌으로 다 지어야 되죠. 그때 별도의 탄닌계로 가지고 덤비더라고요. 포도주가 묻었는데 거기다가 스탱 발라가 지우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기본은 지긴 진다. 그런데 능력이 유성이 80%이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이 탄닌계로 가지고 지우려면 힘들겠죠.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거는 분명히 탄닌 얼룩이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탄닌 약품으로 바로 덤비드는 거예요. 그 탄닌계가 있잖아, 그죠? 탄닌계로. 탄닌 약품으로 바로 덤비든다고. 그리고 만약에 피가 묻어 들어갔다. 옷에 피가 묻어 들어오는데 그것도 스탱으로 덤비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럼 엄연하게 단백질이 들어가죠. 그럼 단백질 작품 따로 있으니까 단백질 작품으로 덤비들고.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또 하나 더 기본. 요 기본이죠. 사비더리, 철분. 이 철분은 어떤 때 쓰느냐? 자, 피가 묻었어요. 옷에 피가 묻어 들어왔는데 피를 지울 때는 단백질계로 지웁니다. 단백질계로. 단백질계로 지우고 나서 단백질에서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피 속에는 철분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철분이 들어있지 않는 피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빈혈 환자일 겁니다. 인간의 피는 모든 게 철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녹물 제거제 사비드로 한 방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처리까지 되는 거예요. 얼룩 빼기라 하는 것은 한 개의 약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리만 알면은 순수히 입각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룩 빼기 지겹죠? 그런데 안 배우면 안 돼요. 매일 보는 게, 여러분들 매일 보는 게 얼룩이잖아, 얼룩. 기본이 없이 얼룩을 빼려고 덤비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탈색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품들이 많지만 이 약품들의 성상을 중성인지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비돌이 성상이 뭡니까? 산성입니다. 산성. 산성에 약한 옷은 뭡니까? 식물성 섬유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면 종류의 산성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요즘 실크라든지 뭐에도 산성약품을 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단은 안 상합니다. 지금까지 학술로 내려오는 것들은 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단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산에 상하느냐 알칼리에 상하느냐, 그 원단 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염료까지 생각해줘야 돼요. 염료. 이 옷에 묻어있는 염료를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염료들은 별별 희한한 염료가 다 있어요. 그럼 염료 중에서 금속성을 띤 금속 염료도 있어요. 실크에 금속 염료로 염색을 해놨다. 그런데다가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땀을 지우기 위해서 황변 제거제를 쓰고 마지막에 철분을 지우기 위해서 산성계를 갖다 댔다. 어떻게 됩니까? 탈색이 와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도가 없어요. 정도가. 원단은 안 상하지만은 그 염색체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원칙이라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원단은 그대로 있지만은 염색체는 때에 따라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약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지 않고 쓰다 보면은 어저께 했던 것은 이 약품을 댔는데 괜찮았는데, 실크에 댔는데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같은 실크에 댔는데 실크 색깔이 날아갈까? 그 약품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옷의 염색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요즘 염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얼룩을 빼기 위해서 진한 밤색이나 진한 곤색이나 검정색에 유성 얼룩이 묻었어요. 자동차 기름이 묻었어요. 묻었는데 이걸 지우기 위해서 유성계 얼룩을 약품을 갖다 댔어요. 갖다 댔는데 떼고 문질렀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세탁을 또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색깔이 희득하게 날아갔고 문제가 생겼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유성은 중성입니다. 유성계 약품들은, 유용성 약품은 중성인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을까? 탈색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의류에 염색된 염료가 유용성계 염료로 염색을 해놨단 말이에요. 수용성계로 하지 않고 유용성으로 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용성 약품을 쓰니까 녹아본 거예요. 탈색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옷이 너무 많습니다. 그 쉬운 예로 봅시다. 폴리에스텔 100%짜리 양복이라든지 오리털 잠바라든지 얼룩이 묻어서 얼룩 뺀다고 기름을 갖다 댔어요. 아니면 세탁을 했어요. 세탁기에 딱 접어놓는 순간 어떻습니까? 물이 쫙 빠지죠. 기름에 녹는 염료다 말이에요. 바로 유용성 염료로 만들어놓은 옷이다 말이에요. 그 옷은 잘못된 옷입니까? 잘된 옷입니까? 상표를 딱 보세요. 안에 품질 표시를 딱 봐서 물 세탁하세요. 되어 있으면 잘된 옷 맞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하세요. 딱 써놨으면 그것은 무조건 제품 불량입니다. 왜 제품 불량입니까? 유용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해놓은 옷을 드라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초 지식입니다. 요즘은 옷감을 몰라서 내가 20년, 30년, 40년 세탁소를 했다. 내 이 옷감 너무 감고 만지도 안다. 자랑할 거 못해요. 요즘은 옷감을 보는 게 아니고 염색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비비고 봐야 돼요. 안에 상품 표시를 다 확인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 표시 중에서 드라이도 하지 말고 물도 빠지 말고 드라이 건조도 하지 말고 전부 다 하지 말고 돼 있어요. 자, 그런 옷이 돌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상경험에서 그걸 해드릴 테니까. 그런 옷이 돌았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은 모피 전문점에 맡기세요. 가죽 전문점에 맡기세요. 딱 써놨어요.
그런데 그 옷이 보면은 별거 아닌 옷이에요. 드라이 해도 되고 물빨 해도 되는 옷이에요. 옷 전체가 면으로 돼 있어요. 주머니 부위에 가죽이 싹 커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죽띠가. 그러면 그 옷이 노란데, 자, 일반 세탁업체, 그런 옷이 그러면 면으로 되어 있는 면잠바예요. 면잠바에 가죽줄이 쫙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옷 들어오면 어떻게 세탁합니까? 기본적으로 가죽이 붙어 있다. 드라이 하겠죠?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죽인지 모르고 비닐인 줄 알고, 이게 면잠바니까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물에 넣었어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죠? 색깔이 빠졌어요. 가죽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다 번졌어요. 번졌는데, 아니, 세탁을 했는데, 라벨을 또 보니까, 라벨 표시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딱 들고 왔어, 내한테. 들고 와서 심의를 좀 넣어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분명히 라벨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 되어 있는데, 세탁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 잘못이에요. 그건. 앞으로 그런 옷이 들어오면은 자신이 있으면은 세탁을 하지만은 그런 라벨 딱 붙었으면 세탁하면은 무조건 뒤집어쓰는 겁니다. 심의 결과가 세탁 한자로 나오는 겁니다. 왜? 세탁하지 말라는 옷을 받아가 세탁했느냐? 그거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옷 요즘 많습니다. 제조업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소비자 단체가 힘이 없고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을 때는 제조사들이 마음대로 막 라벨 붙이고 마음대로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 라벨에 준해서 심의를 보다 보니까 이 제조업자들이 이제는 매구가 돼가지고 미구가 돼가지고 싹 빠져나갈 길을 제가 다 만들어가 라벨 붙여놨거든요. 그럼 우리 세탁업자들도 멍청하게 이거 당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앞으로 그런 옷이 들어오면 세탁 안 됩니다 하고 손님이 그냥 주세요. 괜히 그 몇천 원 더 벌라고 받았다가 나중에 바가지 온팍 쓰는 겁니다. 요번에 그렇게 해서 들은 거잖아요. 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얼룩 빼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세탁업자가 당하는 게 뭐냐? 자, 옷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을 때 확인을 하지 않고 옷을 받았는데 코트에 아니면 바지에 한쪽에 햇빛에 의해서 해가 일어났는데 햇빛에 의해서 탈색이 다 됐어요. 그거를 옷을 받았다고. 받아서 세탁을 했어요. 세탁하고 받고 이제 세탁하기 전에 또 보니까 탈색이 쫙 돼 있다고 해요. 아이고 당연히 이 정도는 소비자가 알겠지. 그것은 문제되는 거예요. 알겠지 하고 그냥 세탁 딱 해보세요. 해가 딱 줬어요. 난리가 났는 거야. 80만 원짜리 코트인데 물 내라고. 왜 있냐고. 그거는 어느 누가 봐도 보관 부주의단 말이에요. 햇빛에 의해 탈색인데 또 심의를 넣었어요. 결과 세탁 한자. 왜? 분명히 그래서 놨어요. 왜? 이 어류는 햇빛에 의해서 탈색된 현상으로 보이나 세탁업자가 받을 시 고지를 하지 않은 불찰로 세탁업자